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놀래 가지고 연락이 왔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좀 다쳤어." 이렇게. 그러니까 와이프도 뭔가 느꼈겠지.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 이거 평소에 좀 다쳤다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울더라고. 뭔가 느꼈겠지. 와이프는 아마 내가 팔다리 같은 거 하나 잘린 줄 알았을 거야. 아니 농구하다가 아킬레스건 좀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십자인대 좀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 물론 존나 아프겠지만. 근데 뭐 그러면 뭐 농구하다 좀 다쳤다. 수술 받아야 되는데 아 진짜 뭐 이러고 말 텐데 미안하다. 제 아킬레스건은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끊어졌고요. 농구하다 끊어진 겁니다. 리바운드 잡고 착지하다가. 근데 그 일반적인 착지가 아니었고요. 좀 이렇게 사람들끼리 엉켜서. 그러니까 리바운드 잡으려고 한 3명 정도가 점프를 했고 그 착지 과정에서 이제 끊어진 거라 사고라고 봐야 되죠.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쌓여온 데미지는 있었겠지만 끊어지면 바로 못 걷나요? 네, 바로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분 파열이 아니고 완전 파열이기 때문에 그거 끊어지고 자유추 던진 코비 생각난다. 코비는 진짜 괴물이죠, 멘탈적으로. 그러니까 끊어졌을 때 막 아파서 막 뒹굴거리고 그 정도로 통증이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무서워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 좋아했고 뭐 축구 좋아했고 농구 좋아했고 막 하잖아요. 통증만 따지면은 발목 접질러서 인대가 이렇게 막 아플 때 있잖아요. 그게 더 아파요. 제가 축구 농구 뭐 이런 거 해봤을 때 가장 아팠던 부상이 심하게 접질렀던 경우. 이게 제일 아팠어요. 진짜 그 부러지는 것만큼 아팠어. 그리고 심하게 접질르면은 바로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발목에 주먹만한 게 뭐가 튀어나오죠. 아무튼 그게 더 아프고 아킬레스건 파열이 더 덜 아픕니다. 근데 접지른 거는 알잖아. 존나 아프지만 이거는 쉬면 나아요. 또 젊을 때니까 한 달 쉬면은 낫거든요. 아무리 심하게 접질러도 뭐 한두 달 정도. 근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X됐다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얼추 아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소리가 나든 뭐 느낌이 나든 뭐 뭘 봤든 뭐 이랬을 때 갑자기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머릿속에 됐다 이 세 글자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뭐 얼마나 아프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끊어지면은 그 머리에 소리가 울리거든요. 이렇게 뻑 하는 소리가 울려요. 소리라는 게 결국 진동이니까 다리에서 난 소리가 이렇게 약간 펍하고 뻑하고 그 중간 정도 소리가 나는데 다리를 타고 몸을 타고 이제 머리 쪽에서 이제 소리가 울려요. 그리고 느낌이 이상해요. 처음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만져도. 그래서 해요. 아킬레스건을 만져보면은 그 껍질만 있어요. 아킬레스건 같은 데에 우리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런 것처럼 아킬레스건에 뭐 있잖아, 건이 있잖아요. 이게 만져지잖아, 뒤꿈치에. 거기를 만져보면 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소리 팍 나고 됐다 한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쪽을 만져봤는데 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때 로우컷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하이컷을 신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로우컷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농구 양말을 두꺼운 걸 신고 있어서 이거 뭐 잘못됐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양말을 살짝 내려보고 이제 봤더니 뭐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와 인생 끝난 느낌이 들었죠. 우셨나요? 울진 않았 그냥 너무 놀란 상태가 돼요. 설 수가 있나요? 그 왼발이 끊어졌잖아요. 오른 다리로 서 있죠. 왼 다리는 그냥 이렇게 걸쳐만 놓고. 근데 팝하고 나서 이제 서 있을 때부터 느낌이 쎄한 게 뭐냐면 다리가 힘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에 발을 디디면은 이렇게 디뎌져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다리가 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힘은 좀 들어가요. 근데 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로 됐다 느낌 나요. 치료하는데 좀 걸렸죠. 무리 없이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한 두세 달?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걸어 다니는데. 바로 119 불렀나요? 요거 뭐 잘 모르는 분들 있을 테니까 얘기해서 컨텐츠 올릴까요? 옛날 일입니다. 이제는 거의 10년 됐네요. 한 8년 전인데 8, 9년 전인데 그래서 팝하고 그때 제가 아마 넘어졌었나 그랬을 거예요. 서 있었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살짝 확인하고 코트에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냥 뭐 약간 뭐 접질렀거나 한가 보다 하고 이제 뭐 괜찮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됐죠. 근데 내가 이제 됐음을 감지하고 코트 옆에 그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농구장에 가면 거기까지 이렇게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오른 다리로 지탱하고 왼 다리는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때 좀 아프더라고. 이게 아마 압력 같은 게 높아져서 그랬겠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농구화를 벗는데 신발을 벗는데 이 발목이 덜렁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진짜 됐다. 그 양말만 신은 상태에서 땅바닥에다가 다리를 댔다 떨어뜨렸다 해보고 좀 움직여봤어. 이 힘은 들어가고 이 힘이 안 들어가. 그래서 잠깐 동안
됐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때는 제가 CFP에다가 폐쇄적인 성격에다가 내가 관심 있는 거 제외하고는 아무런 관심 없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제가 진짜 헬창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소위 뭐 빡빡이 아저씨나 마랑 아저씨 같이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고 바디빌더들 같이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더 헬스 원툴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헬스, 야스 두 개만 관심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뉴스도 안 보고 난 이제 여당 야당이 뭔지도 몰랐다니까 진짜로 그랬었는데 헬스장 다니니까 제가 목욕탕 딸린 헬스장 다녔는데 목욕탕에 TV 틀어져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아저씨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정도 폐쇄적이니까 이 유도리가 없어요 사람이. 아는 게 없으면 유도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9를 못 불렀어요. 일단 주변에서는 그냥 좀 아픈가 보다라는 눈이겠죠. 근데 나는 직감했어. 이거는 큰일 났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생각이면은 바로 119 부르죠. 근데 그때는 일단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는 성격이 제가 좀 강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119를 부르면 내가 차를 타고 왔어. 코란도 스포츠 제임스를. 차를 어떻게 갖고 가지? 막 그런 생각도 있고 뭐 119 부르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려나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 지금 내가 되게 생겼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런 성향을 받고 싶어 하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돈이 없는 거. 거기서 됐다라고 느낀 다음에 정말 병신 같지만 큰일 났다 돈 없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가 그때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을걸요. 얼마 있었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뭐 100도 없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수십만 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전 재산이. 그래서 돈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난 보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들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냥 무보험이야. 인생이 보험이 자동차 보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보험 뭐 이런 거 받을 것도 없고 됐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말 멍청하게도 일단 그 농구 같이 하던 분들이 부축해줘가지고 내 차까지 갔어.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거기 있던 분들이 뭐 내가 병원 데려다 줄게 뭐 같이 가줄게 뭐 당연히 다 했죠. 같은 팀원들인데 근데 내가 전부 다 괜찮다고 혼자 간다고 운전 오른발로 하니까 왼발이 아픈 거니까 괜찮다고 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카톡으로 뭐 병문안 같은 거 온다 막 이렇게 해도 전부 다 그냥 괜찮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면 사람들과 관계를 안 쌓아. 내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는 친구가 좀 있었어도 성인 돼서 이제 친구가 없어진 이유도 그 성인 되고 나서 제가 상황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하고 연락을 안 해요. 내가 힘든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 인터넷으로만 해. 그러니까 유튜브 켜고 제가 힘든 거를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다른 유튜버들보다 제가 힘든 점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그냥 숨기잖아. 말을 안 하잖아. 근데 저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는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쌓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때는 유튜브를 안 할 때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힘든 거를. 그래서 바로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이 아파지더라고요. 사실 끊어졌을 때는 별로 안 아팠고 그때부터 이제 좀 아팠어요. 이제 아마 혈액도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압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팠겠죠. 그래서 이제 차에서 이제 어렵게 딱 내렸는데 아까보다 더 못 걷겠는 거야. 뭐 당연하죠. 그래서 두 손하고 오른 다리로 땅을 지탱하고 이제 끊어진 왼쪽 다리는 바닥에서 살짝만 들고 많이 들면 아파. 뒤로 들면 뒤에가 당겨지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그리고 그 상태로 내 차 세운 곳에서 응급실까지 이렇게 세 발로 기어갔어요. 여기서도 유도리가 없고 되게 멍청한 게 뭐냐? 그러면 차를 응급실 근처에 대면 되잖아. 근데 그 와중에도 주차를 해야 하는 곳에 주차를 했어. 응급실 앞쪽에는 그 응급차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주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도리 있게 키를 거기 그냥 놓고 내가 지금 급하니까 거기에다가 차 문도 그냥 열어놓고 가면 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빼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 내가 거기 된다고 해서 구급차가 아예 못 들어가는 그 정도는 아니야. 널널했어. 그때 구미였는데 구미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앞에 그 뭐 장애인 차량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장애인 됐으니까 좀 세워도 되잖아 솔직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방금 장애인 됐는데 나도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성격이야. 그래서 그 차들 많이 세워져 있는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데 찾아서 거기 대고 존나 힘들게 거기에 내려가지고 세 발로 쳐 기어가는 거야. 그거를 유도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다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서서 가만히 짝다리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10명 정도를 그냥 보냈죠. 일단 여자분들 다 보내고 남자분들 지나가는데 나를 좀 부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저분은 나 부축 못할 것 같은데 패스. 여자 패스. 노인 패스. 그리고 저 사람 체격 괜찮은데 불러볼까 했는데 정장을 입고 있는 거야. 나 농구하다 왔잖아. 땀이 많이 나 있잖아. 내 땀이 저 사람 정장을 더럽힐 것 같다. 정장 입은 사람 패스. 이래서 한 10명 보낸 다음에 그 남자분들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걸어가시길래 젊은 분들이
그래서 그 세 분한테 저 죄송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부축을 받고 응급실까지 가서 대기를 하고 뭐 때문에 오셨나요 해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진단을 하지 이거였겠죠. 왜냐면 뭐 이빨이 빠졌다든지 손가락이 뭐 부러졌다든지 이런 거 눈에 보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킬레스건은 안 보이는 데잖아. 몸 속인데. 그래서 뭐 이 새끼 지가 뭔데 진단을 하지? 약간 뭐 이런 표정. 그래서 그 기다리다가 이제 진료를 받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뒤에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 자기보다 이제 좀 선배인 것 같은 사람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들었나 봐.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침대에 엎드리라고 하더니 그 종아리 쪽에 이제 근육을 이렇게 만지면 발목이 이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을 안 하죠. 당연히 끊어졌으니까 건이. 그러니까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게 이제 건이잖아요. 그 건이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근육을 만져도 아무 반응이 없겠죠. 관절이. 그래서 나를 앉으라고 하시더니 지금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입원 지금 못 하는데. 그분이 놀래죠. 아니 이건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킬레스건이 지금 끊어지셨거든요. 파열되셨거든요. 완전 파열이세요. 그래서 입원하시고 붓기 빠지면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를 닫아야 돼서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약간 멍하시더니 그 뭐 아는 분한테 부탁하시고요. 지금 못 돌아가세요. 근데 내가 근데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없음.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집에. 그 상태로. 다시 세 발로 기어가지고 그 정도로 유도리가 없었어. 내가 그때 집이 3층이었어. 엘베 없는 3층. 그 옆에 난간 잡고 계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도리가 없어. 남한테 부탁을 하고 막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내가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딘가에서 연락이 오는 거는 다 안 좋은 연락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락 같은 거 받기 싫어하고 전화 통화 싫어하고 내가 예상치 않는 연락 존나 싫어하고 사실은 좀 무서워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부탁을 할 줄을 몰라.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탁을 해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인간관계 형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형, 어른, 뭐 누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힘든 점이 있을 때 좀 부탁을 하면은 그분이 흔쾌히 들어주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인간관계를 쌓아본 적이 없어. 내 주변에는 다 힘든 사람들, 개 거지 같은 사람들 아니면은 그 와중에 무슨 연락 와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 이런 관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하고 관계하고 부탁하고 대화하고 모르는 사람 만나고 이런 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 동생이 저는 구미에 있었고 제 동생은 이제 그 대구 쪽에서 경산 쪽에서 제빵 일을 할 때여가지고 동생도 근처에 없었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 찾아 이제 본 거죠. 그 자세를 이리저리 해보니까 엎드린 거였나? 엎드린 게 조금 편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마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냉동실에서 얼음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그건 좀 잘한 거긴 하죠. 붓기 빼야 되니까. 얼음 이렇게 대놓고 네이버 지식인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킬레스건 끊어졌을 때 수술비 이거를 지식인에 쳐봤어요. 얼마 드는지 보려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어떤 뭐 모르는 새끼가 또 답변을 달았나 봐. 제가 기억하는 게 250만 원쯤 든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됐네 돈 없는데.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이 나는 이대로 다리 병신으로 살겠구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폐쇄적이고 아무 유도리가 없어. 아니 요즘 세상에 250만 원 수술비가 드는 어떤 부상을 당한 사람이 수술을 못 받고 병신으로 그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단 수술 받고 뭐 빌려서 좀 갚고 이렇게 나중에 치료받고 갚으면 되잖아. 뭐 사채빚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썬구하고 사귈 때야. 지금 와이프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제 와이프는 직장을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와이프한테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나 농구하다 좀 다쳤는데 수술비 좀 빌려줄 수 있어?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저는 그때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보내놨어 그냥. 왜냐면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비가 없으니까 다리 병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리 병신은 여자친구를 못 사귄다고 생각해서 헤어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야. 거의 야생이야 이거는. 야생동물 다친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야생동물이 싸우다 다쳤어?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 다리 다치면. 그랑 뭐 비슷한 마음가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 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그 막 김경이나 드필이 이런 애들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막 다소 이렇게 화를 내고 하면서 또 요즘 MZ 이런 얘기 나오면은 나는 사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삶,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삶, 그런 삶을 안 살아봐서 나는 어떻게 셈을 안 내고 살 수 있는지 모른다. 비교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방법을 나는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해본 적이 없어 그거를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정신 상태로 거의 야생의 동물처럼 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든 뭐 맛있는 걸 처먹든 좋은 옷을 입든 알바노냐고. 씨발 여기 야생인데 내가 야생에 늑대, 하이에나 이런 걸로 살고 있는데 호랑이 새끼가 갈귀가 멋있다고 해서 존나 부럽노 이러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저 새끼는 저런가 보다 이 새끼는 이런가 보다 이러고 살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요즘 분들이 이 대 SNS의 시대에 비교 때문에 불행해하는 거를 공감을 잘 못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뭐 대단한 놈이라 그 비교를 안 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만 보내놨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놀래가지고 연락이 왔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좀 다쳤어 이렇게. 그러니까 와이프도 뭔가 느꼈겠지.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 이거 평소에 좀 다쳤다고 다르잖아. 뭐 데드하다 허리가 좀 뼈다든지 스쿼트 하다가 무릎이 좀 시큰한다든지 이런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와이프 갑자기 울더라고. 뭔가 느꼈겠지. 와이프는 아마 내가 팔다리 같은 거 하나 잘린 줄 알았을 거야. 느낌이 뭔지 알지? 아니 느낌이 그래. 아니 농구하다가 아킬레스건 좀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십자인대 좀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 물론 좀 아프겠지만. 근데 뭐 그러면 뭐 농구하다 좀 다쳤다 수술 받아야 되는데 진짜 뭐 이러고 말 텐데 미안하다. 뭐야 오빠 무슨 일인데? 좀 다쳤어.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기찻길에 서 있다가 다리가 잘렸던지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야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와이프가 병원을 빨리 왜 안 갔냐고. 갔다가 왔다고. 병원에서 그냥 가래? 아니,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왜 안 받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 이렇게 막 하더니 내가 이렇게 헬창인 줄 알긴 알았지만 이건 사람이 아닌데 이건 약간 이런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일단 밤 늦었으니까 내일 바로 택시 타고 병원 가라고. 근데 다음 날도 택시비 아까워가지고 그냥 내 차 타고 갔어. 세 발로 기어가지고 가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가서 그 당시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아킬레스건 파열 판정을 받고 바로 입원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입원을 하고 이제 입원실이랑 뭐 이런 거 뭐 가격 얘기 듣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거기 가서 뭐 이런저런 설명 듣고 뭐 보호자니까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 와가지고 내가 그 와중에도 돈 많이 든대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병원 입원비랑 수술비랑 전부 다 합쳐도 100 얼마였어요. 100 초중반쯤 나온 것 같아. 근데 지식인 어떤 새끼가 수술비만 250이라 그래가지고 입원비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300 넘게 들까봐 존나 쫄았었는데 지식인 개새끼가 그게 뭐 어디 강남병원이었나? 아무튼 구미에서는 수술비랑 입원비 다 합쳐가지고 100 초반인가 나왔어요. 보험이 없는데 나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해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같이 잤죠. 그래서 그 보호자 침대 거기서 자고 그때 이제 생각했죠. 이거는 결혼해야겠다. 내가 이거를 갚아야겠다. 다리 병신이 돼서 원래는 죽는 거였는데 내가 다리 병신이 돼서 이제 이 야생 세계에서 죽는 거였는데 살려줬으니까 야생 동물을 구조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구조된 야생 동물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결혼을 해서 이거 내가 갚아야 된다 해서 열심히 재활하고 해서 이제 갚고 있죠. 재활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면 이 나를 구해준 덩구를 위해서라도 내가 멋지게 복귀를 해서 이 은혜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재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 당시 이제 제 여사친이 있었는데 그 여사친의 남편이 축구인가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나는 살면서 내 주변 사람이 아킬레스건 끊어진 적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게 하필 내가 끊어졌을 때야. 근데 그걸 좀 지나서 알긴 했어. 수술 다 끝나고 나서 후에 재활할 때. 그래서 내가 그 재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수술하고 퇴원하고 재활하고 이때까지도 여사친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걸어 다니고 이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걔 남편이 축구인가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나랑 끊어진 시기가 비슷해. 근데 아직도 못 걸어 다녀. 나는 지금 잘 걸어 다니고 이제 달리기 연습하고 있었는데. 일단 물론 뭐 이런저런 요인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재활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2달 정도부터 좀 살짝 뛰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제 수술해준 선생님 영향도 있는 게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2번씩 그 병원을 갈 거 아니에요. 약도 받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와 가면은 진짜 병원 가는 게 무서울 정도야. 수술을 하면은 꽤 많이 절개를 하고 거기에 그 스테플러를 박아놓고 이제 나중에 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킬레스건이 원래 이렇게 하나인 게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종아리 쪽에 있던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위로 말려 올라가요. 근육은 이렇게 단축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거는 요걸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는 못 붙여요. 이걸 이렇게 겹쳐놓고 이걸 꼬매요. 이렇게. 그게 아킬레스건 수술이에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접합 수술을 받으면 원래 아킬레스건보다 두꺼워져요.
이렇게 겹쳐서 꼬매니까 이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아킬레스건이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 원래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애인데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늘어나는 게 덜해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에도 ATG 스쿼트로 190kg를 한 사람이잖아요. 풀스쿼트 200을 하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주저앉는 스쿼트 190까지 한 사람이에요. 아킬레스건이 완파를 했는데도. 왜냐면 재활을 존나 열심히 했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발목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안 돼. 아킬레스건이 뻣뻣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보고 수술 잘 됐네 이러면서 갑자기 내 발을 잡고 누르기 시작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 운동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해. 여기 늘어나라고. 아파 뒤지겠는데. 존나 아파요 그거. 끊어질 때보다 그때가 더 아파. 그래서 내가 막 난리치면 운동하는 사람이 이거 못 참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해. 한참 막 그렇게 막 조진 다음에 나한테 이거 많이 늘리셔야 된다고. 막 늘리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뭐 걸어 다니시죠? 이렇게 하면 보조기를 차고 있는데 그 아이언맨 다리 같은 보조기를 차고 있어요. 어떻게 뭐 걸어 다니면 하죠? 이러는 거야. 보조기를 차고 있는데 그래서 뭐 목발 짚고 다닙니다. 이러면 뭐 보조기 빼보죠? 이러는 거야. 얼마 안 됐는데 한 2주 때였나? 3주? 3주쯤 지났을 때 빼보죠? 이러는 거야. 보통 한 달에 빼는데 뭐 이렇게 회복 빠르시니까 좀 빼보죠? 뭐 주식 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빼고 이제 좀 앞에서 이제 슬쩍슬쩍 걸어봤어. 나보고 잘 걷네 이러는 거야 또. 그래서 일단 뭐 신발을 안 신고 왔으니까 왼쪽을 일단은 이거 차고 집에 가시고 이제 빼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빼고 좀 걸어 다녔어. 아픈데 참고. 그리고 이제 일부러 발목을 많이 쓰게 걸어 다녔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병원을 갔을 거 아니야. 한 2주쯤 또 지났나 해가지고 이제 좀 진짜로 좀 걸어 다녀. 이제 좀 잘 걸어 다녀.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뛰어봤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안 뛰어봤는데. 그러니까 좀 뛰어보죠. 그래서 나보고 거기서 그 줄넘기 하듯이 제자리 뛰기 한번 뛰어보래. 그래서 난 무섭지 일단. 안 뛰어봤어. 그러니까 6주 동안 안 뛰어봤어. 무서우니까. 걷는데도 아픈데 씨발 왜 뛰어 내가. 그래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뛰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줄넘기 뛰듯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뛰어봤어. 그러니까 잘 뛰네 이러면서 나보고 이제 뛰어보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뛸까요? 이러니까 뭐 아파서 못 뛰겠으면 그만 뛰시고 또 뭐 안 아프면 또 뛰어보시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5분 뛰어야 된다 10분 뛰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어디 있겠냐고. 괜찮으면 그냥 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한 2달 정도 만에 이제 그냥 뛰어다닐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체 운동도 시작하고 뭐 헬스도 다시 시작하고 해가지고 저 지금도 그 박스 점프 120cm 넘게 뛰고 배자리 멀리 뛰기 270 뛰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때 그래도 초반에 재활을 빡세게 해가지고. 근데 종아리 근력은 오른쪽에 비해서 거의 뭐 30-40% 정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초반에만 재활을 빡세게 하고 그 뒤로 꾸준하게 해서 근력을 이제 다시 붙여야 되거든요. 근력은 못 붙였어. 내가 그때 게을러져가지고 이제 헬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